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오래되니까 손발이 네. 척척 잘 맞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라프코와 함께합니다. 네. 네. 광고 지금, 여신이야. 그렇죠? 아니 녹화일 지금 목요일 아침인데 네네. 반도체가 좀 오르는 듯 하더니 싹 빠지네요. 네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와 무려 7% 네. 급등이 나와가지고 우리 증시도 좋지 않겠나 그렇죠. 기대감을 잔뜩 안고 시작했는데 반도체의 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자, 그거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외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일본 은행이 정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네. 그래서 엔화 약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원화 강세로 가니까 지금 환율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환율 떨어지면 외국인 수급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반등하면 우리 또 반도체 지금 수출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강국이 말이야.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더 근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해졌다. 자, 왜 그러냐면 지난 우리 AI 혁명 이후로 엔비디아가 랠리를 거의 일으켰잖아요. 네. 거의 뭐 1년 8개월째 일으켰고, 제가 이제 6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네. 결국은 AI 사이클 색깔이 바뀌는데, 자,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와 친구들은 국내 기업이 있었잖아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네. 같은. 그런데 온디바이스 AI하고 뭔가 AI가 뭐 확장이 되잖아요. 네. 거기서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다? 친구가 없다라는 거는 얘가 핵심이다. 아, 엔비디아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은 HBM 맞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자체 설계 칩이라든지 아니면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거기서 국내 핵심적인 기업이 떠올라요? 아니요. 없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칩의 성능이 고도화되고 NPU가 40 톱스 수준으로 구현이 되면 네. D램을 2기가나 3기가 더 써야 된다.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 SSD도 많이 써야 된다. 네. 이게 논리적으로 약간 아니다. HBM 비해서는 그게 쇠는 맞아요. 쇠는 맞는데 이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기존 메모리 더 많이 쓴다라는 게 이게 모멘텀이야?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뭐 국내 뭔가 반도체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많이 빠진 종목 거의 50%씩 빠진 너무 것도 많이 있고.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반등 주면 이거 팔고 미국 시장 도망가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상담 방송도 하는데 반도체가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차트 보면 다 밀렸어.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하반기는 좀 조심하자. 미국 테크로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내가 했자 이게 아니라 저희 아이템 쫙 보시면 다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거짓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반기는 미국 테크가 훨씬 낫다. 네. 이게 사실 또 정치 변수도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또 엔화를 말씀하신 김에 최근에 이제 일본 금리 인상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탈할 거다. 네네. 그래서 뭐 나스닥이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일본에서. 네네. 그러면은 이게 빅테크 반도체주의 결국은 좀 실이 될까요? 일단 이제 유동성이 좀 약간 줄어드는 네네.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단 확정이 됐잖아요. 네.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됐다? 때문에 일단 악재가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 세계 최고의 초고령 국가, 그리고 국가 부채가 제일 높은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뭐 매년 세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세금을 다 걷으면 만약에 뭐 1년에 뭐 러프하게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냥 만약에 100조에 있는다 그러면 3분의 1은 기본적으로 이자 부담이에요.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줘야 돼요. 그게 3분의 1이나 돼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고정비. 그게 뭐냐면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노인들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운용할 수 있는 여기서 더 작아지겠네요. 헐어서
그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고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건데 최근에 이게 엔화가 너무 약세가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치솟고 국민들 생활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여당에 대한 자민당에 대한 여론도 안 좋고 그리고 트럼프가 자꾸 환율 개입할 거야? 라고 해서 으름장 놓고 네, 아소다로 자기 만나러 왔는데 뭐 트위터에다가 X에다가 대단해 정말.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이거 엔화 지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동안 이제 일본 은행들이 미국 국채 가지고 이게 개입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많이 조장을 했는데 그거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금리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0.25%. 네네. 정말 제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를 보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는 15년 정도 만에 그렇죠. 거의 그렇죠. 제로 금리가 이제 이제 청산이 된 거고요. 그 덕분에 오늘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한 1,36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말이죠. 좀 더 떨어지긴 해야 돼요. 맞아요. 사실은 엔화가 원래 달러 대비해서 지금 강세로 보이는 그 폭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는 폭이 약해요. 그게 지금 국내 어떤 증시에 대한 펀더멘털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말씀하신 김에 연준한테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9월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FOMC에서는 9월에 인하하지 않겠냐 또 그런 가능성도 나왔어요. 그럼 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뭐 반도체주한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뭐 그렇죠. 이제 일단 파월은 트럼프가 임명했고 공화당원이에요. 근데 9월에 금리 인하 할까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말을 기뚱으로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지금 이게 쇼크예요. 이미 시장은 다 금리 인하를 반영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의 할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시중 금리는 이미 그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후속 금리 인하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반영을 했네요. 네, 시장이 채권 시장이 되게 빨라요. 거기는 정말 0.1% 가지고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잡혔다고 볼 수 있고 고용이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뭐 이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까지도 시장은 좀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 기술주의 급반등을 일으킨 요인이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도 빨간색으로 조금 그래도 약간 이런 옷 색깔처럼 약간 울긋불긋 할라다가 많은 할라다가 많은 이 정도 색깔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찰떡같이 의상을 좀 가져오네요, 색깔을. 아주 붉은색을 입으셔야지. 아주 붉은색. 맨날 빨간색이면 시청자분들 맞아요. 지겹잖아요. 저번에 그래도 장대 양복 입고 나워서 그 뒤로 반등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지러운 장에서 맞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살아남을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호실적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번에는 그 지난주에 저희가 하이닉스 다뤘는데 하이닉스 때랑은 다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란히 또 주가 올라섰잖아요. 네, 컨콜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HBM3, HBM3E. 그렇죠. HBM3E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번 컨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불친절했어요. 삼성전자. 숫자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죠. 뭐 그동안 이제 우리 방송 좀 봤나? 보셨나? 좀 자세히 좀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큰 기업한테 큰 기업이 무슨 IR 자료 몇 장 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SK 하이닉스는 요즘에 보면 PPT로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는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HBM3E는 이제 8단은 가을부터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했지? 그랬지? 그리고 12단은 아마 내년 초쯤에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관건은 그거예요. 이거 가지고 수율이 나와야지 돈을 번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처럼 이제 요거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수율이 잡힐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는 진짜 아무도 모르죠. 아마 담당 엔지니어도 모르실 거고 제조 담당하는 사람도 모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거였어요.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뭔가 좀 기지개를 켠다.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2세대 양산할 거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고요. 그게 엑시노스 2500 나온다. 그동안 엑시노스 2500 나오느냐 마냐 이 이야기 좀 있었거든요. 수율 안 나와서 못 나올 거다. 그래서
갤럭시 S25에는 퀄컴 칩이 다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25에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기로 이제 지금 엑시노스는 뭐 그래도 뭔가 뭐 수요를 잡거나 뭔가 좀 해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죠. 네. 그럼 설마 틀리진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엑시노스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네. 실적이 좋았고, 근데 네. 올해 하반기 또 어떨까 보니까 이제 역대 최대 실적도 예상된다라고 네네. 하니까 그러면은 삼성 주가도 네.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네. 삼성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수월한 대안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 쪽으로. 네네. 그럼 삼성향 밸류 체인도 괜찮아요? 삼성향 밸류 체인은 네. 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 수혜주보다는 삼성이 낫다. 아. 왜냐하면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네.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좀 좋은 모멘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짐 켈러라는 반도체 설계 전설인 저희가 항상 다뤄드렸던 외계인 펜스토렌트 CEO 네. 맞습니다. 외계인입니다. 네.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칩들을 설계한 분인데 이번에 웜홀이라는 칩을 공개했거든요. 네. 웜홀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그 후속 작품인 블랙홀은 100% 삼성에서 할 거예요. 삼성 4나노 공정으로 할 겁니다. 파운드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있어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뭐 다 HBM만 보고 있지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크게 기대감이 네.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기대가 없을 때 빵 한번 쳐주면은 그게 좀 괜찮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삼성 밸류 체인에서 굳이 보자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쪽 밸류 체인을 좀 주목해서 볼 만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실적 얘기하는 김에 빅테크들 실적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AMD도 뭐 AI 칩 매출이 2배 이상 급등했다 하면서 주가 급등했고, 네. 퀄컴, ARM 홀딩스도 실적을 내놨어요. 근데 ARM은 연간 매출 조정 안 하고 시간외에서 또 밀리고 있고, 퀄컴도 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때요? 3분기는 좀 기대봐도 될지. 일단 AMD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 MI300X라는 이제 그 엔비디아 AI 가속기 대체 네. 폼에 대한 그 가이던스였거든요. 원래 30억 달러가 원래 연초에 가이던스였고 네. 그거를 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었고요. 이번에는 4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추가 상향 조정했어요. 그동안 이제 계속 걱정하던 것들이 엔비디아 대체제인데 낙수 효과가 별로 없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었는데 그럼 낙수 효과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워낙 이제 엔비디아 칩이 이제 조달이 안 되다 보면 네. 이제 이런 AMD나 아니면 뭐 ASIC 자체 설계 칩 쪽으로 이제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워낙 생태계 자체가 확장되는 거고 뭐 그게 엔비디아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요인을 작용했고요. 그리고 제가 6월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였잖아요. 네. 그게 이제 AI PC에서 이제 그 암코어 진영의 진출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예상을 깨고 애플 인텔리전스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네. 반대로 AI PC 쪽에서 암 기반으로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경우는 AI 성능은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호환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이제 인텔이나 AMD 기반의 그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에뮬레이터 가지고 이제 전환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약간 버그들이 많은 거죠. 특히 게임. 뭔가 중간에 뭔가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번역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게임에서 느리면 더 예민할 텐데 우리 게임 그쵸.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네. 이제 뭐 버그 나고 이러면 이제 네. 난리 나죠. 보안도 좀 약하고 이러면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가지고 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빠릿빠릿하게 해야 그렇죠. 되는. 작업도 하면서 게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 거래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버그가 나고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디버깅 하기까지에는 이제 시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AI PC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낮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모건 스탠리에서 그 TSMC랑 하이닉스 뺐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갑자기 다시 엔비디아는 넣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탑픽으로 제시를 한 거면은 다시 이 뷰가 바뀐 건지. 기사님 어지러워요.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주 바뀌죠. 네, 네. 자주 바뀝니다. 너무 이렇게 좀 빠르게 바뀌니까. 네네, 맞아요. 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AI 가속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게 AI가 뭐 향후 뭐 몇십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놓고 네. 최근에 또 갑자기 이 버블 뭐 네. 거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네. 뭐 그렇게 이제 AI 산업 자체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쵸.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기들의 또 투자 포지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니까 네. 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쨌든 모건 스탠리는 지금은 상승에 베팅을 한 거죠, 다시. 그렇죠. 네. 정말 일주일 만에 주가가 정말. 또 많이 빠지면 네. 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네. 뭐 그런 측면들이 있죠. 네. 그래도 멀미가 납니다, 투자자들은. 그렇죠. 네. 어쨌든 저희가 전날 그리고 뭐 오늘까지도 반도체들 그래도 좀 반등세 이어가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수출 규제에서 한국, 일본, 네덜란드는 빼겠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봐주는 약간 건가, 밀당하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뭐 근본적으로 이게 네. 영향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그 반도체 제재가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면서 제일 피해본 게 우리나라거든요. 네. 네, 실제로 중국 그 반도체 뭐 소부장 수출이 완전히 크게 줄었고. 열애된 거면 이제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 ASML이나 미국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나 이런 회사들은 늘었어요, 오히려 수출이. 그 우리나라가 납품하는 그런 제품들은 상당 부분 이제 중국이 이미 카피를 해버렸어요. 이미 좀 빼앗겼다. 네, 기술을 많이 이제 내재화해버렸기 때문에 심리에는 영향 긍정적일 수 있어요. 네,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네.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 수출이 많이 늘어날 거야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저는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랑 네덜란드 수출도 늘었고 중국도 우리 거를 카피해갔기 때문에. 네. 요즘 제가 약세론자 네. 네거티브 하니까. 근데 뭐 그동안 꾸준히 긍정론자였다가 네네, 수익 맞습니다. 많이 안겨주시고 이제 네. 조금 지금 네. 변동성이 있다라고 네. 또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국내 반도체주 뭐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하반기에는 좀 조심하자라는 뷰는 여전하신 거고 네. 거기서 미국장은 괜찮을 거다. 상대적으로. 근데 미국장도 사실 불확실성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게 그리고 사실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산업 정책이 너무 달라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박빙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어떻게 투자를 원래 하려고 했던 좀 것들을 줄여놓고 일단 홀드해 놓는 거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갑자기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 준다고 해서 투자 막 진행하다가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스탑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투자나 고용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 이후에는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좀 오히려 괜찮을까요? 지금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네.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네. 그때는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이 대선 이전까지 랠리가 일어날 것 같고 대선이 확정되면 오히려 주가가 빠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네. 지금 뷰를 바꿨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전에 갑자기. 조정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이 확정되고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어요. 미국장이? 네. 국내장은요? 국내장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장이 너무 어려워요, 대표님.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네. IT 그러니까 수출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레버리지 많이 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내수 포기하고 수출을 올인하는 네네. 나라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이템 자체도 굉장히 경기 영양, 경기 민감한 것들이 많아요.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네. 그리고 자동차,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다 경기 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입 한마디에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흔들리고 그렇죠. 정말. 우리랑 대만이 제일 그냥 네. 만만한 것 같아요. 트럼프 네.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경제 방송에서 트럼프 맞습니다. 얘기하고 지겨워. 우리나라 대통령 이야기는 관심도 없고. 맞아. 그러네요. 네. 눈물겹네요. 네. 오늘은 정말 매크로 이슈도 이 한 주간 정말 많았고요.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반도체주도 정말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좀 국내 반도체주가 상승하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핫 핑크 입은 만큼 조금 살아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반영해서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